안녕하세요. 멀티태스킹 효율화라는 비교적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의 정보를 정리하는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스테이지노트 팀입니다. 저희 팀에게는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공감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검색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한 달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많이 달린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색 결과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검색 결과들을 하나하나 클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포털 사이트로 연결해 버려서 또 검색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검색 결과들을 LLM에게 필터링을 시키기에는 아직 LLM의 생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일로라고 부르는, 저희가 데이터 사일로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많은 IT 기업들이 사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데이터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데,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프로그램의 자동화된 DB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유저의 수동적 접근으로 구축된 유니버설 DB를 제안을 합니다. 이 DB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대규모 DB일 것이고요. 또 이 DB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연산량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계가 참조하기 쉬운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여야 합니다. 네, 당연히 이런 문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해결할 수 없죠. 일개 단체가 해결할 수 없죠. 때문에 플랫폼 수준의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또 이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코어 프로덕트가 있어야 되겠죠. 이 코어 프로덕트 조건 네 가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당연히 코어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타겟 사용자들이 꾸준히 사용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 이 코어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부지불식 간의 인터넷 정보를 기록하고 그 정보들 사이 관계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유저의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조건들을 달성한 어떤 코어 프로덕트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이 제시하는 문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띄워져 있는 창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어떤 창을 찾아가야 하는지 길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서류를 제출한 뒤 약 2주 동안 10여 명의 아이패드 유저들을 인터뷰한 결과 실제 유저들이 어떤 창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바로 찾지 못해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스테이지 노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윈도우들을 그러니까 창들을 스테이지라는 단위로 묶어서 스테이지마다 이름을 붙여서 바로가기 버튼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 스테이지마다 각각 스테이지마다 메모장을 마련을 하여서 스테이지를 만들게 된 어떤 이유라든지 스테이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등등의 컨텍스트, 맥락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실제 저희 앱이 구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맨 처음 저희 앱에 진입을 하시면 홈 화면이 작동이 됩니다. 이 홈 화면에서는 할 일이나 기억할 것들을 떠오르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목을 나열을 하시면은 각 항목마다 플레이 버튼이 오른쪽에 뜨게 되는데요.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하위 스테이지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태스크를 적지 않으셔도 이런 파란 버튼이 뜨기 때문에 스테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파란 버튼을 누른 뒤 하위 스테이지로 넘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할 일이나 기억할 것들을 적으신 뒤 윈도우를 추가하셔서 할 일을 하시다가 필요하시면은 플레이 버튼을 또 눌러서 하위 스테이지에 하위 스테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위 스테이지, 또 하위 스테이지까지 만들면서 스테이지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스테이지에서 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갔다 오시는 경우에는 이 스테이지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막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홈 화면을 실행하시면은 여기 오른쪽 GIF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원래 태스크를 수행하던 스테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시한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는데요. 우선 수많은 창들 사이에서 길을 잇는 문제 자체는 매일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겟 사용자가 꾸준히 사용할 것입니다. 또 각 창마다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에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은 스테이지 노트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UI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정리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지에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테이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사실은 만드는 과정에서 유저가 하는 일은 사실은 밑줄을 치는 일이 사실은 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치는 행위 그 자체가 창조적 행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유저들의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컨셉으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광고를 집행해 보니까 실제 뷰어의 한 5% 정도가 클릭을 했고요. 그렇게 클릭한 유저들 중에서 약 23%가 최종적으로 랜딩 페이지의 신청 버튼까지 누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애초에 스테이지 노트를 만든 이유가 월드와이드 유니버설 노리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요. 당연히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스테이지 노트를 출시하는 그 즉시 구축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완성될 때까지 앱 수익으로 버틸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희 월드와이드 놀리지 그래프의 흥미로운 점이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 유저로 확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협업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직 규모에서 스테이지 노트를 사용하는 경우 직원별, 부서별 업무 자료를 실시간으로 매핑하고 공유하고 이해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구가 됩니다. 만약 전 세계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스테이지 노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들의 기여들을 바탕으로 광고 수익을 자동으로 분배해서 어떤 세계적 규모의 광고 플랫폼 그리고 컨텐츠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돕게 됩니다. 비단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구적 규모의 유저들이 스테이지 노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앱 서비스의 구현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라는 허들을 통째로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스테이지 노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실은 적절한 경쟁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멀티태스킹 혁신이라는 UI 솔루션 그 자체가 명확한 시장을 아직 형성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가장 좁은 관점에서 브라우저의 탭을 관리하는 익스텐션 시장으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프로덕트들 같은 경우에는 크롬, 사파리, 아크와 같은 브라우저들의 내장 기능으로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따로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브라우저 탭 오거나이저들과 스테이지 노트가 구분되는 점은 사실은 탭 그룹 아래에 탭 그룹을 또 형성하고 그 아래에 또 탭 그룹을 형성하는 등의 무한대의 탭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저희의 차별점은 기존의 탭 오가나이저들 같은 경우는 유저가 어떤 명시적으로 탭들을 비슷한 탭들을 묶어가지고 그룹을 형성해야 하는 반면 스테이지 노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평소에 윈도우를 배치하듯이 사용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윈도우가 그룹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료조사를 도와주는 앱이 있는데요. 사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언제 유저들이 스테이지 노트를 사용할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희 눈에 들어온 섹터는 바로 자료조사를 도와주는 생산성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는 경우에 실제로 윈도우가 많이 생성이 되고 이 윈도우들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자료조사를 도와주는 앱들의 특성은 사실은 윈도우를 이때 생성된 유저의 데이터를 통해서 플랫폼의 가치로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라이너라든지 리더와 같은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수집하는 유저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와 구분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유저마다 어떤 출처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스테이지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유저가 수집한 정보들 사이의 관계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리더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스크랩할 만큼 퀄리티 있고 믿을 만한 소스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반면, 스테이지 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해당 정보들을 유저가 왜 수집했는지 그 의도까지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오픈 AI, 엔트로픽과 같은 LLM 기업들입니다. 이런 LLM 기업들은 사실 스테이지 노트와 상보적인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지 노트와 LLM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LLM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 한계로 인해서 LLM 자체를 정보 저장 어떤 매체로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LLM이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LLM에게 적절한 정보 소스를 제공할 신뢰도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이를 바로 스테이지 노트가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스테이지 노트가 LLM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스테이지 노트가 아무리 그 질 좋고 구조화된 대규모의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이 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저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입력을 가지고 똑똑하게 쿼리를 할 수 있는 LLM 기술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검색 엔진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은 사실은 이노베이터 딜레마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색 엔진 대부분 기업들의 PM이 사실은 광고 지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도달하기까지 최대한 많은 광고 지면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LLM 같은 경우에 본질적인 그 목적이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기까지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LLM을 검색이 이용하는 어떤 접근 방식은 기존의 BM을 완전 뒤바꿔버리지 않는 한 기업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용 OS를 공급하는 애플,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인데요. 이들은 LLM을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스테이지 노트와 다릅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용 OS를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OS 생태계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LLM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OS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LLM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점은 타 생태계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스테이지 노트와는 다르게 타 생태계와 유저 워크플로우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OS를 가지고 돌아가는 디바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저의 경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왜 스테이지 노트가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창들의 늪에서 길을 잃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만, 애플의 행보와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을 고려할 때 지금이 해결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테이지 매니저의 어떤 사용성이 출시된 지 2년이 지남에 따라서 사용성이 점점 향상이 되고 있고, 스테이지 매니저의 특성상 넓은 화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데, 최근에 아이패드 에어가 12.9인치로 확장된 대형 화면의 어떤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또 애플 GPT가 출시가 임박하였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WWDC가 지금 채 열흘이 남지 않았는데 애플이 본격적으로 AI 분야의 발전을 기약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iOS 개발자들도 애플의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AI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서 AI를 DB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뽑아 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AI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커짐에 따라서 스테이지 노트가 구축할 방대한 대규모 DB와 AI 모델 사이의 잠재적인 시너지가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 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가깝거나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한 번 창을 띄우면 절대로 안 닫고 쌓아만 두는 사람에게 이 문제는 항상 존재하는 문제였습니다. 비록 한때 멀어지더라도 수차례 언론사 인터뷰와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와 빠르게 교감하고 소통하며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또 잘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IT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기 전에
기술로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의 AI 경험, 코딩 경험, 특히 컴퓨터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GTO님의 경험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놀리지 그래프와 LLML 전복을 연구하고 있는 김우영 박사님께서 또 자문을 주시고 있다는 점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광고 비용, 인건비 등등을 해서 초기 투자 비용 1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멀티태스킹이란 작은 문제를 풀어서 조직의 생산성 그리고 컨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더 나아가 전 세계 DB 구축을 자동화하는 서비스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을 다시금 혁신하기까지 저희 스테이지노트의 활약에 투자자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